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 워커가 사실 캐피탈을 렌트하거나 사는 거 뭐 그런 거는 비교적 또 다른 노동 경제학이라든가 뭐 제가 또 다른 코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뭐 인적 자원 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더 관심을 갖는 이슈들이고, 여기에서는 그 현대 경제 혹은 경제 성장 거시 경제 관점에서는 자본의 소유주가 캐피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주들이 존재하고요, 쉐어홀더들이 존재하고, 주주들이 직접 경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벌들이고요.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들을 CEO를 고용을 하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로 Owners of Capital입니다. CEO를 고용을 하고 이제 CEO가 위임을 받아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워커들을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워커는 자본의 오너들이 고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업의 자본은 굉장히 큰 규모의 자본일 수 있을 텐데, 이 큰 규모의 자본이 주주들을, 자본의 소유주는 주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이 거대한 자본을 함께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보다 현실적인 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의 오너들, 뭐 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CEO에게 경영권을 위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위임받은 CEO가 워커들을 하이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일부는 뭐 CEO 본인도 사실은 일부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는 노동자들한테 리턴으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자본의 오너들한테 배분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자본은 wears out 된다, 뭐 마모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나이가 없어지는 거, 마모되는 과정을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depreciation이라고 하고요, 감가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감가상각. 외환 관련된 이슈에서 depreciation은 이제 평가절하라는 뜻이고요. 우리 코스에서는 외환 얘기는 안 하니까요. 평가절하. 디프리시에이션의 거시경제 표현은 감가상각입니다. 국제금융에서는 디프리시에이션을 평가절하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요. 그 현대 그 경제에서 대부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투자의 상당 부분은 사실 마모된 자본 스탁을 교체하거나 혹은 유지 보수하거나 기본적인 이제 메인티넌스에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상당 부분은 감가상각된 자본을 이제 교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렇다면 자본이 왜 감가상각될까요? 왜 마모될까요? 당연히 녹슬기도 하고, 자본이 썩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썩기도 하고, 뭐 썩는 자본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날씨에 의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자본이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검토했던 적이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훨씬 감가상각이 심합니다. 그 바닷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훨씬 더 감가상각이 심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그때 한번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생산에 있어서 자본의 역할을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캐피탈은 프로덕티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피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생산에 있어서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도 봤고 이제 여기에서도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생산함수를 통해서 자본의 역할을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생산함수가 사실상 솔로우 성장 모형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 우리가 캐피탈 베이스 티오리 중에 하나인데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함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어떻게 축적이 되는가, 자본 축적.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산함수에 대한 어떤 특징들, 그 다음에 어떤 생산함수를 우리가 가정을 할 텐데 그러한 생산함수에서 자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먼저 생산함수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생산함수는 하나의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K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Y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노동도 같이 볼 텐데 자본과 노동이 투입이 돼서 어떤 블랙박스를 거치면 최종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수식, 수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자본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은 투입 요소들과 또는 생산 요소들과 factors of production과 생산량, 생산된 재화 혹은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 컨텍스트에 있으니까 투입 요소들과 GDP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수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입 요소들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투입 요소들과 산출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수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투입 요소는 자본 K와 노동 L 두 가지다. 그래서 K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요.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이고 L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숫자. 사실은 보다 더 엄밀한 표현은 우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 노동 시간이 사실 더 중요한 개념이겠죠. 총 노동 시간, 경제 전체의 총 노동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또 뭘 고려해야 되냐면요. 퀄리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생산성이죠, 생산성. 각자의 생산성이 다 다르고 이 생산성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간 노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우리가 또 뭘 고려하냐면 이건 이제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고려하지 않는데 이제 effort라고 하는 것도 노력, 더 집중해서 똑같은 생산성, 똑같은 노동 시간, 같은 시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좀 대충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거시경제 전체의 노동 지표 L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물론 여기 플러스 숫자겠죠. 몇 명이냐, 그 다음에 몇 시간이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산성은 어떠냐, 그 다음에 effort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 이제 일반적이고요. 근데 그냥 여기에서는 편의상 다 무시하고 숫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요. K가 자본, L이 노동, Y가 GDP 혹은 산출량, quantity of output, 산출량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가 바로 생산 함수를 가리키는 이제 노테이션 기호인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특정 함수를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